집값 어디로 가는지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기습 라이브. 자, 집값은 어디로 가는지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시국도 어수선하고 환율도 튀고 뭐 안 좋은 일도 많고 한데, 그래서 집값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유튜브나 TV만 틀면 집값이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던데, 그 정부는 8월 달에 대출 규제 시작했고, 대출 규제를 시작하니까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이제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또 12월 되면서 탄핵 정국이 또 펼쳐지면서 많이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제 집이 분위기가 되게 안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팩트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집이 분위기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매물 증가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 집을 팔고 가야 되는데 내 집이 안 팔리니까 매물이 증가하는 거죠. 매물 증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매물이 증가하는 이유는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7월달, 8월달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때 수요가 다 소진됐다. 매물을 내놨는데 사줄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니까 수요도 소진됐고 정부의 대출 규제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이 내려요? 서울의 매물이 이렇게 늘어날 때는 핑크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서울의 매물이 줄어들 때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져야지 그분들의 논리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21년 말 2022년 초 이럴 때 가격이 떨어질 때 그때죠. 근데 그 다음 구간을 보면은 매물이 줄어드는데 또 가격이 떨어져요.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 근데 또 보시면 또 매물이 증가하는데 가격이 올라요. 또 매물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져요. 이거는 매물이 증가하는데 가격이 보합이에요. 줄어드는데 가격이 또 올라요. 또 마찬가지로 매물이 증가하는데 가격이 올라요. 이게 매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매물이 줄어든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매물 증가는 가격의 하락이다. 수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추구장창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히려 매물이 늘어날 때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들 때 가격이 내리는 것 같은데, 그죠?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 증가랑 가격이랑 큰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 이런 거죠. 중요한 건 있잖아요. 11월 하순 이후로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이? 저만 그런가요? 여기 보시죠. 매물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매물이? 그래도 여전히 안 되고 수요도 없는데 왜 매물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논리가 안 맞다. 심지어 11월 초에는 탄핵 정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물이 늘어나면 수요가 없는 거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참 신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참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증명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4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진짜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까? 거래가 그리고 많이 줄면 가격이 떨어지나요? 서울 위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빨간색이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에요. 근데 보통 거래량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래요. 7,900건까지 찍었다가 6,000건,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거래가 급감해갖고 3,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10월 달엔 3,700건으로 좀 늘어나더니 11월에 3,223건이다. 12월은 아직 집계가 안 됐지만 1,500건밖에 안 된다. 이런 추세라면은 3,000건도 넘기기 힘들 것 같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집계를 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줄은 것처럼 표현하기가 참 좋은데, 이 거래량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잖아요. 11월 거래량은 오늘 12월 31일에 다 집계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월 거래량도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2월 거래량은 아직 집계가 안 됐어. 그래서 거래량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추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추이. 해당 월이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다른 달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9월, 10월, 11월은 다 끝난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12월은 이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 데이터 가지고 비교를 하면 12월이 되게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만든 게 뭐냐면 경과 일수별로 거래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거의 매일 이게 취합하고 있는 거예요. 12월 거래량은 어떠냐면 초반에 좀 주춤했지만 지금 빠르게 9월 거래량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12월도 3,000건 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3,000건이면 거래량이 적은 거 아니냐. 10년 평균이 4,800건인데 3,000건대면 너무 거래량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거래량이 적을 수 있죠. 거래량이 적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적다 많다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하죠. 거래량이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 거래량이 적다고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다. 거래량도 임계점이 있더라. 임계점. 가격이 떨어지는 거래량이 있다. 급락하는 거래량도 있고. 자, 보통 최근에는 1,000건 이하일 때 가격이 많이 빠지고요. 1,000건에서 2,000건 사이일 때는 보합을 유지하고 3,000건대가 넘어가면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3,000건대를 유지하고 있고 가격도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거래량이 적다는 이야기에도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데 이제 심리가 되게 중요해요. 부동산이라는 시장은 아주 크고 느리다. 그래서 큰 돌을 데우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했죠. 서서히 날아오르고 서서히 식는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심리는요.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아래 위 흔들림이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추세가 중요한 거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심리가 계속 죽다가 2023년 겨울에 이렇게까지 빠졌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2023년 하반기에는 가격이 이렇게 빠졌다는 거지. 근데 2024년 하반기에는 가격이 한 번도 빠진 적도 없는데 우리는 벌써 가격이 많이 내린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되게 시장이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전혀 안 그래요. 가격이 2023년에는 이렇게 내렸는데 2024년에는 전혀 내리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화살표인데 계엄령 있고 나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KB 매수 우위 지수는 계엄령이 있고 그 다음 주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매수 우위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추세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했죠. 추세가.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지지하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추세 이탈 약간 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탄핵 정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반등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단기적으로 심리도 반등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 조그만 거 이거 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2주째 반등하고 있다. 자세히 볼까요? 보시면 12월 2일에는 35.65로 계엄령 발표하기 전부터 주춤했어요. 근데 막상 12월 9일에는 34.35로 계엄령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내리는 속도가 좀 줄더니 자 12월 16일부터는 반등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2주째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12월 16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기준으로 취합해서 그 전주 데이터를 월요일 기준으로 취합해서 보여준다. 그러면 12월 16일 데이터는 뭐냐면 그 이전 주, 그러니까 실제로 계엄령이 있었던 그 주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보면 어때요? 계약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아는 곳은 빠르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게 여기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매물 증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매물이 증가한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가격이 떨어지려면 호가가 팍 낮아져야 되고 그 호가의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연쇄적으로 계속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호가를 체크하고 있어요. 매주 호가를 체크하고 있는데 계엄령 터지고 나서는 호가가 약간 빠지는 듯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은 호가가 또 반등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심리도 2주째 반등했고 호가도 반등했다. 실제로는 이게 깎아주는 게 아니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도 안 깎아줘.
그래서 이게 심리도 2주째 반등하고 있고 호가도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가도 반등, 심리도 반등.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 1월 되면은 대출금리도 내려갈 거다.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년에 기준금리도 내려갈 거다.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죠. 입주 물량이 절벽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게 아닌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2023년에 사지 못했음을 2024년에 후회하고 2024년에 사지 못했음을 또 2025년에 후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 이야기 이런 거예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냐 이런 이야기죠. 8월에 대출 규제 해가지고 9, 10, 11월 떨어졌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걸 볼 때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데이터도 있고 KB 데이터에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주간 자료를 보면은 서울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이나 KB 데이터는 다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거래 지수를 봐도 딱 답이 나와요. 2022년에 바닥을 찍고 쭉 무섭게 올라왔죠. 그리고 2023년에 이렇게 살짝 조정이 있긴 했는데 다시 올라왔고 2024년에는 아예 조정이 없다는 거지. 조정이 없어.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2022년에 조정, 2023년에 조정이 있었고 2024년에는 조정의 기미도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2023년 하반기보다 훨씬 좋은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됐었다. 이런 이야기죠. 탄핵 정국이다. 뭐 환율이 튄다. 대출 규제를 한다. 이러니까 움츠려 있었다. 실제로 시장은 그렇지 않고 미미한 변화가 있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하반기에 말씀드렸던 게 규제가 나온다 그래도 급락하지는 않고 보합 상태일 거다. 강보합을 예상하지만 약보합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강보합으로 끝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쫄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적어도 우리 멤버스는 쫄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025년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025년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내려가는 거는 뭐 확정된 사실이잖아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목미 부려가지고 기준금리를 천천히 내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내수 경기가 죽어버리고 물가가 2%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몇 달째 1%대로 떨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금리를 조절하는 거는 차 타고 가는 거랑 똑같다. 2%라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서려면 횡단보도 정지선 있는 데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 정지선 훨씬 앞쪽에서부터 브레이크를 밟아줘야지 목표 지점에 정지선에 설 수 있다. 그 정지선이 2%인데 미리 안 밟고 다 와서 부동산 때문에 못 내린다는 목리 부리더니 와서 밟으니까 정지선을 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2025년에는 생각보다 속도가 더 빨리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량이야 뭐 말 안 해도 2027년까지는 40년 내 최소 물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 기준으로 보면 금리도 내려가 물량도 40년 내 최저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2024년 연말에 2025년 초에 사지 못했음을 2025년에 내내 후회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방도 관심을 조금 가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다주택자들한테 이렇게 규제를 하고 지방주택에 대해서도 풀어주는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지방에도 좋은 데 있죠. 똘똘한데 이런 데 빼고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적어도 2025년 초에는 빨리빨리 움직이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셔야지 좋겠다. 언제까지 하는 건지 얘기를 듣고 있을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여러분들 잘 되시고 멤버스 여러분들 다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